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펄어비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펄어비스의 차기 기대작이죠. 바로 붉은 사막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한 이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콘솔 장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콘솔 시장이 어떤지 이 성장에 따라서 어떠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흑자를 내면서 실적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간대에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추가 상승 동력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와 함께 펄어비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사막에 대한 내용 제가 좀 정리를 해 왔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현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에 대한 현재 시장의 기대치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0만 장에서 2천만 장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B2B 비공개 시연 상세한 후기를 좀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글로벌 1티어 게임들과 비교가 충분히 가능한 게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붉은 사막 흥행할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최초 공개된 PC 콘솔로 출시되는 신규 IP의 AAA급 오픈월드 RPG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바로 이 콘솔입니다. 사실 콘솔에 대해서 다른 게임들보다 비주류인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게임 백서를 저와 함께 살펴보면은 여기에 대한 생각 조금은 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게임 같은 경우 매출액이 936억 원으로 국내 게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었고 전 세계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존재감이 좀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23년 게임 백서를 좀 보자고 한다면 22년의 국내 게임 업계 현황을 보면 콘솔 게임이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었고요. 그리고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5%로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게임 시장의 분야별 비중 중에 콘솔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계 시장을 좀 함께 본다고 하시면 이렇게 콘솔 게임이 1.5%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펄어비스의 게임 장르에 대한 기대 함께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함께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유튜브 조회수 330만 회를 기록하는 등 사전에 관심이 높으면서 흥행에 대한 기대감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공개된 트레일러로 보았을 때 게임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게임들과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회사가 구현하겠다고 하는 기능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가정 하에는 이제 비교 가능한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부 포인트에서는 더 좋은 게임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은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됐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과 달리 실제 게임 퀄리티가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출시 시점도 저희가 좀 고려해 볼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출시 지연은 단순한 게임 퀄리티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전반적인 게임의 눈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출시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붉은 사막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음에 따라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했고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8월 21일에 독일의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의 B2C로 참가해서요. 붉은 사막의 출시 전 마지막 담금질을 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출시 전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지켜봐야 되는지 이런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게임스컴에서 어떠한 영향 받을 수 있을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부분 지켜봐야 될까요? 일단 신작에 대한 기대감 살펴봐야겠죠. 제가 이 게임 퀄리티 이런 내용도 함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 좀 크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산업의 특성을 좀 보시면요.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신작을 앞두고 해당 게임의 기대 수준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조금만 줄여서 보면은 네오 위즈라던가 넥슨 게임즈, 넷마블, 위메이드 등 이 모두 게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실제 게임 출시 후에 성과가 하회를 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넷마블 같이 이렇게 실제 성과 후에
기대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붉은 사막을 횡행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도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바로 비용 효율화를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번째, 메가이트, 붉은 사막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용 효율화를 좀 보면은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인건비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마케팅비입니다. 인건비는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케팅비를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전분기 대비 30% 감소하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케팅비가 이렇게 감소를 하면 게임이 흥행이 좀 덜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살펴보면 게임사에 주된 비용 같은 경우에 이제 앱 수수료 같은 경우인데, 이건 좀 단기에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에 불과하고 가장 중요한 비용인 인건비랑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현재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굉장히 효율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세부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은 마케팅이 일단 이렇게 게임사에서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이렇게 2,808억 원으로 36%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케팅을 줄이는 만큼 매출의 기대치가 낮아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낮은 게임에 적게 쓰고 기대치가 높은 게임에 적절한 비용을 투입하는 것은 실제로 효율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펄어비스가 이렇게 마케팅비에서 30%를 감축을 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마케팅비 감소하면서 이렇게 고정비를 감소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히트작 붉은 사막이라던가 아니 도깨비가 글로벌 흥행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펄어비스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는 도깨비에 대한 내용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영업이익, 실적 같은 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임의 특성을 반영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이 부근대에서 대응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서도 지지 저항을 받았고, 그리고 장기동 평균선 바로 241선에 얽혀져 있는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걱정했던 게,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앞서 지지랑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장 마감을 했었죠.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었는데, 금일 같은 경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대에서 이 라인대를 돌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고 장기동 평균선이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구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매물대의 추이를 봤을 때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나면 적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앞선 거래량과 함께 높은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승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제가 특성이 있다라고 했죠.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제 신작을 출시했을 때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지 하회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신작의 기대감 감소라던가 어떠한 악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앞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에서 지지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과 전에 저항을 받았고 매물대가 쌓여있는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펄어비스의 앞으로 기대해 보시는 내용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내용들까지 함께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